네, 오후장 들어서 시장 더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매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 선물 시장에서 2시 45분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인데 뭘 중요하게 봐야 할지 원포인트 전략으로 지금부터 알아보고 그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매경의 마켓 1타 강사 엠비엔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슈 필터에서도 김정현 아나운서가 이제 패널들과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 드디어 국내 증시안에서 이 섹터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과연 신광섭 매니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좀 어찌 보면은 또 이게 또 하루짜리의 또 이게 반등 아니냐, 반도체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제 방송과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3개월 전부터 계속 반도체 반등 나올 때마다 좀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미국 반도체와는 좀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좀 미리 좀 고지를 좀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사실 저는 오늘은 그래도 반등은 좀 지수가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장 초반에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마저도 지금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1%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뭔지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살짝 좀 보여드렸지만은 일단 이재명 이 대표분의 이 테마주가 상당히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 오늘 저희가 주제죠. 반도체, 장비, 뭐 재료 뭐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좀 나눠볼 텐데 어쨌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제 또 3% 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제 입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지금 대장이 누군지 아시죠?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로벌 반도체 1등 바로 엔비디아 말고요? 그렇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가지고. 약간 이런 맛으로 또 하는 거니까. 1타 강사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종목이 있나 순간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딱 여쭤봤는데 우리 앵커님한테.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또 하락 나오다가 다시 145불까지 좀 치고 올라갔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번 달에 몇 불까지 갈까? 우리가 요걸 알 수 있으면 반도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엔비디아 옵션 구조 갖고 왔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12월 20일 기준으로 20일 날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거든요. 출처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 종목의 엔비디아의 콜 옵션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초록색 바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제 HTS니까 켜보시면은 양봉이 초록색이고요. 빨간색이 음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상승이 빨간색이죠. 양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콜옵션 상승인데 지금 보시면요. 149불에서 151불 사이에 이 초록색 바가 가득 차 있고요. 그 위로는 155불 그리고 그 위로는 160불 이렇게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 엔비디아 주주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엔비디아 관련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엔비디아가 150불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엔비디아 150불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전자닉스를 비롯한 그 관련된 HBM 관련주들도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번 달 12월 20일까지는 엔비디아는 150불을 웬만하면 터치할 거다. 웬만하면 넘어가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그래서 결국에는 좋게 본다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는 미국 거예요? 미국 반도체는 좋은데 뭐 계속 3개월 전도 말씀드렸죠. 미국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했고 미국 반도체 하락 나온 거를 어느 정도 다 만회를 했어요. 대부분 레거시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지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반도체 반등 나올 때부터 정리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트랜스포스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11월 달 기준입니다. 11월 달 후행성인데 이제 분기마다 이제 가격이죠. D램 가격이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리고 HBM 가격 떨어지냐 올라가냐인데
통상 반도체 사이클 중에 원래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빨라졌어요. 한 3, 4개월 단위로 조금 단축됐다는 점을 일단 인지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의 위치는 24년도 4분기입니다. 4분기에 디램 가격 3에서 8% 정도 하락, HBM 가격도 0에서 5% 하락이죠. 근데 3개월, 4개월 뒤에 선행지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1분기 보세요. 그러니까 1분기 주가를 현재 주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분기 보시면 디램 가격 어떻죠? 다운이 5에서 10% 더 돼 있고요. 그리고 HBM도 역시나 상승보다는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25년도 2분기 때 마찬가지로 이제 레거시 쪽이죠. 전통 디램 쪽은 또 한 번 또 추가적으로 하락 나온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HBM은 어떻죠? 플랫한다. 무슨 뜻이냐? 횡보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평평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쪽은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내년 4분기까지 디램 가격은 계단식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이익 마진이 안 남으니까 국내 레거시 업체들, 디램 가격 관련된 업종들, 반도체 업종들은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마다 쳐내는 게 맞다. 하지만 HBM은 어떨까요? 지금 HBM 보시면 HBM 2분기 때 지금 플랫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닥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 때 어떻게 되죠? 0에서 5% 오히려 업사이드가 되죠. 그리고 4분기 때도 업사이드 된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CXL 관련주는 디램 쪽이라서 확장형이기 때문에 레거시 쪽이고 HBM 관련주,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여러 다양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 하실 때는 내년 봄 정도가 가능하다. 왜? 1분기 때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을 거의 다 끝내는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2분기가 3개월 선행이니까 무슨 뜻이죠? 3, 4월 달에 HBM 종목들의 가격들이 이제 평평해진다는 거, 바닥 찍는다는 거, 그 이후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HBM 관련주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지. 이때가 찐바닥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들어갔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또 가격 조정 나오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결론은 뭐냐? 레거시는 웬만하면 내년에도 안 좋다. 반등 나온다. 갑자기 장대 항목 나온다. 쳐내는 게 맞다. 손절하는 게 맞고요. 비중 줄이는 게 맞고 HBM은 웬만하면 보유를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 급등 나오면 파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웬만하면 내년 3, 4월 달에 매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결론을 도달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네, 좀 어려웠죠.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이해해본 결과 원포인트 핵심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할 거면 지금 미국 걸 하지 아직 국내 반도체 주식은 기술적 반등에 그치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이 말이 맞죠?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그리고 강사님? 정통 레거시는 반등 나올 때마다 25년도 하반기까지 안 좋기니까 그때는 좀 웬만한 매도하고 굳이 이제 반등을 보려면 내년 한 봄 정도에 HBM의 반격을 보자.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쭉 장황하게 시작은 했지만 결국 해답은 반도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마켓 일타 강사님이 보는 시장에 대한 종목은 뭔지 들어볼게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를 기술적 반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 때문이겠죠. 엔비디아 150 넘어갔을 때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워낙 빠진 상황에서 매수해서 10%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다른 업종에 집중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러 강세 수혜 종목을 오히려 좀 집중하는 게 낫다. 수출주 이쪽을 집중하는 게 낫다고 해서 오늘은 좀 다른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나왔고요. 정말 의외의 섹터예요. 네, 의외 섹터죠. 많이 좀 이제 뭐랄까요? 소외받은 업종이잖아요. 최근에 좀 핫했다가 3, 4개월까지만 해도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이제 혹시나 또 이제 이게 약간의 또 다른 쪽에도 엮여 있어서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로 바로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대상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인가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대상 홀딩스입니다. 음식료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정치 테마주로 봤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좀 이제 살짝 조미료를 좀 쳐서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대상 아실 겁니다. 성정원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 지주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3분기 때까지 K푸드 관련된 열풍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서프라이즈 나왔던 분은 당연한 거를 당연히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대상뿐만 아니라 풀무원이라든지 농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식품 업계에서도 다시 또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이제 인플레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에 따른 또 다른 또 호실적이 기대되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 관련된 부분의 수출에 대한 품목들을 계속해서 현재 내수기반 업체들, 특히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KF 열풍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그것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역할이 되어 있는 인물주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같이 좀 본다면 충분히 저는 지금 약간 급락 나오는 게 어제 사실 그분의 인물주로 편입돼서 상한가를 쳤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제 좀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측면에서요. 대상홀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주라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가격 전략은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일단은 뭐 어떻게든 뭐 정치 인물주의 성격을 띠든 뭐 모멘텀 회사 자체 모멘텀 띠든 어쨌든 주가 상승을 좀 예측하는 측면에서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이전 7월 달에 고점 연역인 12,9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9,0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어쨌든 뭐 토요일 날도 표결도 있다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엮어서 좀 이렇게 모멘텀, 회사 자체 모멘텀과 정치 인물주의 특색을 좀 맞춰서 올라가게 되면 또 급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포인트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섹터의 종목이지만 나는 정치 테마주의 조미료를 가미하겠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하면 되지. 좀 이제 시끌벅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인물을 또 지지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투자와 정치 색깔은 또 별개니까 저희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오늘의 마켓 1타 강사 종목이었습니다. 무료 방송 일정 어떻게 되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어제 사실 2016년도랑 비교했을 때 탄핵 소추안 발의되면 저점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좀 아닐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못다한 반도체 얘기들 좀 있거든요. 이 관련된 사항 궁금하시면 4시에 너튜브에 신가서 주식 검색하시면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황 하나만큼은 워낙 이제 잘 봐주시니까 여러분들 방송 외에 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강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